미국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양측 후보가 초접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합주에서 막판 레이스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와 전망,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오차 범위 안에서 양측 후보들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나온 여론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탑인사이츠가 21일부터 23일까지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보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7%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포브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X의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전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 매체 더 힐은 23일을 기준으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52%로 해리스의 48%보다 앞선다고 밝혔고, 이 선거 예측 전문가죠. 네이트 실버는 직감으로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국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 경합주 판세인데 경합주가 중요한 이유가 각 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경합주 7곳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의 수가 93명입니다. 이것을 꼭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발표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20일까지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9.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0.6%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앞서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여전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박빙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러스트벨트에서의 지지율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는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선벨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합주 주도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지난 9월 첫 TV 토론 이후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었는데 현재 고전하는 원인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과 라틴 유권자들이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틴계 유권자의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하고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지지율의 38%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도 72%인데 이는 4년 전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어제는 흑인 남성 유권자의 26%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한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에서의 이 두 후보의 경쟁에서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t me ask you tonight, do you think Donald Trump is a fascist? Yes, I do. Yes, I do. And I also believe that the people who know him best on this subject should be trusted. Interest rates were 2%, now they're at 10% and you can't get the money.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And that's going to bring everything down. Okay? 네. 두 사람의 어제 유세에서의 녹취를 들어보셨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달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자유와 미래 등의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관세, 일자리,
불법 이민 문제 등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쟁점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난달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해 현장인 조지아주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재난방문청을 방문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실기가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더 다급한 상황인데요. 양측 후보들 모두 경합주에서의 유세에 힘을 쏟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CNN 타운홀 미팅 라이브에 출연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조지아주 클락스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첫 합동 유세에 나섭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경합주에서 해리스 지원 유세를 펼쳐왔죠. 오늘 함께 무대에 올라서 이 지지율 비상인 흑인 유권자, 특히 흑인 남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팝 가수 비욘세와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는 29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한 곳인 이 백악관 앞 앨립스 공원에서 마무리 유세를 열 계획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경합주 여론조사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난의 강도도 훨씬 강해졌고요. 우위에 있는 핵심 쟁점인 경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 성향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백악관에 복귀를 하면 복귀 첫날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즉시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역시 경합주에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어제 조지아에 거쳐 오늘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 밤늦게까지 유권자들을 만나 표심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